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수다 떨기의 이승훈. 민홍섭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재무제표 수다 떨기의 번외편으로 회계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저희 회계사들이 이제 다양한 산업에서 여러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M&A의 영역에서 우리 회계사가 재무제표를 가지고 어떤 일을 또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히 이와 관련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안진회계법인의 재무자문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엄철민 회계사라고 합니다. 네, 엄철민 회계사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M&A 영역에서 회계사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또 가볍게 수다를 떨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M&A 영역 안에서도 회계사가 하는 어떤 업무 영역이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되는 재무실사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먼저 M&A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M&A 하면은 약간 좀 있어 보이는 용어라서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쉽게 말해서는 기업을 그냥 사고 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을 사고 판다라면 누가 왜 기업을 사고 파는 걸까요? 사는 주체는 크게 일반 기업과 투자 기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M&A를 이제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신세계 그룹이 이제 G마켓으로 유명한 이베이 코리아를 샀던 것, 그리고 최근에 롯데그룹이 미니스톱을 산 것도 이런 사례로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업적인 시너지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신규 사업을 진출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M&A를 한다. 제가 보니까는 그 코로나 시국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의 되게 큰 빅딜 중 하나였죠. 그 SK 하이닉스가 미국의 이제 인텔의 랜드 사업부를 그 당시 한 10조 정도, 10조 정도 규모의 굉장히 큰 M&A를 수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시너지를 위한 M&A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을 위해서 하는데 M&A를 하는데 뭐 그냥 단순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고 인수 후에 경영 효율화나 이런 자기만의 목적을 가지고 회사 체질을 개선시켜서 이제 회사를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방식을 이제 투자 기업들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세 차익이라면 결국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특별히 뭐 이런 예시들이 좀 있을까요? 뭐 저희한테 친숙한 아웃백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레이크라는 사모펀드가 사서 매각을 한 사례가 있고 이제 어펄마 캐피탈이라는 사모펀드가 EMC라는 폐기물 업체를 매각한 사례가 있는데 네네. 시세 차이가 엄청 커가지고 되게 유명했던 어떤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그런 그 두 M&A 같은 경우는 뭐 투자 차익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투자 차익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내부 정보라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리서치에 의하면은 스카이레이크 같은 경우는 아웃백을 570억 정도에 사가지고 2,100억 정도에 팔았고 2,100억. 네, 어펄마 같은 경우는 450억을 투자해서 1조에 팔았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450억에 사서 1조에 팔았다고요? 맞습니다. 와, 뭐 거의 코인이네요. 영이 하나 저도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일반 기업과 투자 기업이 함께 공동으로 M&A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 진단 키트로 회사가 급성장했던 뭐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는 2022년 7월에 뭐 국내 사모펀드 SJL 파트너스와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뭐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체외 진단 기업 뭐 메리디안 바이오사이언스를 약 한 2조 원 정도로 규모로 인수를 했더라고요. 검회계사님, 그러면 이렇게 규모가 굉장히 큰 기업들, 또 엄청나게 복잡하고 되게 많은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M&A를 목적으로 해서 분석한다. 이게 사실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규모가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 M&A를 하는 사람들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되게 어렵고요. 여러 자문사들의 조언을 듣고 이제 이 과정이 수행되곤 합니다. 그럼 결국은 회계사가 M&A에서 하는 업무 중 하나도 이런 재무제표를 가지고 그 회사에 대해서 우리 타겟사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재무실사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이제 실사라고 하는데 실사라는 것은 사실 투자자가 원하는 어떤 주제가 있으면은 다 이제 수행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무제표면은 재무실사가 되고 세무 관련되면 세무실사, 법무실사, ESG 실사 다양한 형태로 실제로 이제 M&A 과정에서 이루어지곤 합니다.
그렇다면 재무실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궁금해질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동안 재무제표 수사서를 통해서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다 재무제표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M&A 할 때는 이 공시재무제표 말고도 더 살펴봐야 되는 게 많은가요? 이게 공시재무제표가 되게 많은 정보 담고 있는 건 사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M&A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내부 정보, 공시된 이해 내부 정보를 좀 알고 싶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더 디테일한 정보를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이 기업을 사서 주인이 될 수도 있으니 내부 정보까지 좀 꼼꼼하게 보고 싶다 이런 거네요. 우리가 뭐 전자제품 하나 사더라도 이 제품이 스펙이 어떻고 뭐 제조가 어떻고 제조 연월이 어떻고 이런 걸 다 보는 것처럼 그래서 더 꼼꼼하게 살려고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무제표를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과정을 저희는 이제 재무실사라고 부르고 있고 이런 업무를 이제 저희 M&A 업계에서 회계사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재무실사를 하면 알 수 있게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는 회계정보 시스템에 대한 정보입니다. 회계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면 뭐 더존이나 뭐 SAP나 뭐 약간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결산하게 되는 인원이 누군지, 원가 계산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어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상장회사나 아니면 이제 대형 비상장회사가 거기에 적용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뭐 이런 거를 좀 검토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 신뢰성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 저희가 M&A 과정에서 재무실사 할 때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아무래도 관리회계적인 측면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데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거의 변동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알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건데요. 보통 한 5년 정도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뭐 매출의 계절성은 없는지, 뭐 투자 현금 유출은 왜 이렇게 적은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일이 바로 재무제표 변동을 분석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고 저희가 뭐 이런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지표들을 얻곤 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노멀라이즈 에비타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보통 이게 정확히 무슨 개념인가요? 저희가 노멀라이즈 에비타라는 게 재무제표에 사실 나와 있지는 않고요. 이 기업이 벌어들이는 평상적인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지표인데 예를 들어서 100원, 평년도에 100원씩 이익을 갖던 회사가 특정 연도에 뭐 2,000원의 이익을 달성했다라면은 이 회사의 노멀라이즈 이익은 얼마가 될까요? 통상적이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평소에 일어나는 이익이다. 그러면 이제 2,000원이 제외된 1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100원을 산출하는 과정이 노멀라이즈 이비타 과정이고 노멀라이즈 이비타가 실제로 M&A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이제 소위 실사를 하다가 이런 노멀라이즈 에비타 숫자가 얼마냐에 따라서 딜이 뭐 중단되거나 이런 사유도 있나요? 맞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실사 투입 전에 경영자분들이랑 투자자분들이랑 모여가지고 이 회사에 이제 노멀라이즈 이비타가 100억이라고 했었는데 매도 자측이 실제로 저희가 실사를 해보니까 50억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M&A가 중단됐었던 사례가 있고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경영자의 막연한 직감과 회계 데이터 간의 괴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게 M&A 업계에서 M&A 과정에서 회계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알 수 있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인수자는 만약 그대로 100억으로 실사 안 받고 샀었으면 큰일 날 뻔했겠네요. 고점에 물린 게 그렇겠네요.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재무제표의 건전성에 대해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무제표의 건전성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외부 회계 감사를 받는다고 하면 감사인들이 좀 이미 검토를 한 부분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 감사인들은 보통 12월 말을 결산일로 검토를 하고 M&A는 6월 말이든 9월 말이든 다양한 시기에 걸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해서 외부 감사인 어떻게 보면 대신해서 이런 자산의 건전성을 검토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수행하다 보면은 M&A를 통해서 발생되는 추가적인 자산 부채, 손익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약간 오프 밸런스 아이템이다. 뭐 약간 맞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재무제표에서 표시되지 않은 항목들이 이제 추가로 있을 수 있으니 그것까지 검토를 한다. 예를 들면은 뭐 M&A 한 다음에 위로금을 지급해야 된다거나 M&A를 통해서 법적 분담금이 발생한다면은 이것을 이제 어떻게 부담해야 될지 매수자와 외도 간의 이제 협상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되겠죠.
이런 내용이 좀 그 발견이 되면 뭐 이걸 누가 부담해야 되냐, 뭐 이런 것도 좀 논쟁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나가야 되는 건지까지도 저희가 재무실사 때 의견을 드리고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과거의 손익 분석, 이런 회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미래가 타당하게 이제 추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 신규 사업이라면은 수익성이 얼마인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의사결정부터, 이제 과거의 사업이라면은 이 경영자가 주장하는 회사의 미래 모습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까지 검증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제 현업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제 M&A 전문 회계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계사도 이 인수합병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실제 이제 M&A 업무가 우리 회계사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되게 어려운 업무고 힘들고 네, 힘들고 고되고 또 굉장히 손도 많이 가는 이제 이런 업무로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떠세요? 이렇게 뭐 실사 등등 M&A 관련해서 업무를 하시고 실제 M&A가 집행이 돼서 투자가 완료되고 했었을 때 기분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남다르죠. 많이 힘들고요. 하지만 이제 사실 이제 실사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과 일하게 됩니다. 변호사분들이나 뭐 사모펀드 분들이나 투자은행 분들 일하면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과 일하게 되고 또 그런 게 잘 마무리됐을 때 어떤 성취감과 뿌듯함은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대형 M&A 건 같은 경우는 뉴스 기사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경제일간지. 이제 그런 거 보게 되면은 좀 더 성취감이 증폭되는 게 좀 있습니다. 저거 내가 했지 약간 이런 거. 내 거야 저거. 오늘 이렇게 M&A 안에서 회계사가 하는 일, 또 특히 재무실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여태까지 저희가 이제 재무제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 컨텐츠를 통해서 오늘은 또 이 재무제표가 실제 M&A라는 시장에서 어떻게 이제 활용되는지 이런 걸 좀 알 수 있었던 네, 흥미로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약간 좀 관련이 좀 적어 보일 수도 있는 곳에서까지 회계사가 일하는 것을 보면 뭐 회계사의 업무 범위가 좀 상당히 넓은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 또 회계사가 M&A에서 또 재무실사 외에 또 다른 업무 영역이 좀 있을까요? 네, 저희 재무실사 말고도 회계사들이 인수나 자문의 용역도 이제 수행하고 있고 내부 보고 리포트를 만드는데도 저희가 같이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인수 통합 관리라고 해서 PMI 업무까지 저희가 이제 투입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무를 수행하다가 실제 M&A를 하는 곳으로 많이들 이직하기도 합니다. 저희 주변에도 많이 네. 알찬 설명까지 감사드립니다. 네, 엄영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 재무제표 수다 떨기의 역사상 첫 네, 패널이세요. 네. 소감. 네, 먼저 오늘 이렇게 회계사가 회계 감사 말고도 어떤 다양한 업무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제 좋았고요. 뭐 수험생 여러분들이나 일반 구독자분들께서도 회계사들 회계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법인, 다양한 회계법인에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쨌든 저희 촬영에 쉽게 응해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도 종종 나와서 좀 좋은 얘기 해주세요. 네, 필요한 있으시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11번째 재무제표 수다 떨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있고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재무제표 수다 떨기의 민홍섭 이승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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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둔둔둔둔둔. 뭐 하겠다 하면 안 하겠다.